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아파트로 돈 버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요,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이나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로 불을 쌓는 3가지 방법을 공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 똘똘한 한 채 전략. 두 번째, 퐁당퐁당 전략. 마지막으로 모으기 전략입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 영상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퇴 전까지 3주택을 완성하는 거죠. 거주주택 외 노후 대비 월세 수입을 위한 2채를 목표로 은퇴 직전까지 절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3주택 이렇게 투기적인 방송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무주택자분들 생각으로는. 근데 저는 지금 많은 50대 분들을 상담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 3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은퇴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은퇴 시점에 남는 것은 자산밖에 없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자산은요, 금융자산이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아파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주택은요, 최종 목표예요. 자, 여러분들, 주택수 늘리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어떤 주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주택이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얘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실을 다지면서 은퇴 전까지 목표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3주택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갈 것이냐. 오늘 그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3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똘똘한 채 전략, 두 번째 퐁당퐁당 2주택 전략, 마지막으로 모으기 전략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꾸려갈 것인지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똘똘한 채 전략입니다. 내가 사는 주택을 점차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내가 신주거 문화타운 아파트를 5억에 분양받았어요. 이것을 7억에 처분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교 중심지는 아니지만 광교 사이드 지역에 12억 아파트를 매수해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 15억의 비과세 요건을 맞춰서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5억 더 대출받아서 20억짜리 아파트, 판교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해요. 자, 이런 식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상급지로 계속 거듭해 나가면서 나의 주택 수준을 올려 나가는 전략이죠. 자, 똘똘한 채 전략 장점은요, 먼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확실하게 챙기는 겁니다. 지금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또 하나, 상급지로 옮겨갈수록 개선되는 교통과 교육 환경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똘똘한 채로 옮겨가는 과정 자체는 번거롭고 다시 한번 좀 고통이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옮겼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똘똘한 채 전략의 장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옮길수록 커지는 시세 차익 기대. 왜냐면 상급지로 갈수록 투자 수요가 더 많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을 때는요, 회복될 때도 더 빨리 회복하고 집값 상승 움직임이 있을 때도 더 빨리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대출을 포함하고 있고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선호 높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이 있어야 되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절약하는 삶을 살다가 소득도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서 대출을 많이 상환해서 살만해졌네? 그럼 외제차 한번 끌어볼까? 아니면 해외여행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또 다른 자산을 매입하시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똘똘한 채 전략은 이거 괜찮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똘똘한 채 전략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를 할 때 솔직히 부부 둘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 짧아진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자녀 학교 문제가 걸려요. 자,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돼도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사를 가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번에 이사 가는데 또 이사한다면 애들이 엄청 짜증내요. 그리고 자녀가 중학생만 되어도 이제 교육 여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 두 번째, 이 똘똘한 채는요, 안정적인 고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벌이는 솔직히 쉽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고소득자가 어느 정도 교육적인 목표가 있어서 이동을 할 때 이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똘똘한 채의 끝은요, 간단해요.
자녀들이 이사를 반대할 때, 부모가 교육 환경에 만족할 때 더 이상 똘똘한 채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택수 늘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직전까지 주택수 두 채를 더 늘려 나간 다음에 여기서 반전세, 월세를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똘똘한 채 이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1주택 갭 투자 전략입니다. 자, 먼저 갭으로 집을 한 채 사놓은 상태에서 본인은 월세에 거주하는 거죠. 자, 1주택 갭 투자의 장단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거주할 때보다 더 비싼 고가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시드머니가 10억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내 집만 원으로 들어갔었으면 한 5억 정도 대출받고 15억짜리 아파트 알아봐야 되지만 갭 투자로 들어갈 경우에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보증금 10억 끼고 20억짜리까지 살 수 있네.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을 때 이 1주택 갭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월세와 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아파트 월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이 거주비가 저렴한 지역에 살까 안 살까 거의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내 집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떨어지는 거주 안정성. 애들은 자꾸 크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번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네. 그러면서 다른 집을 알아봤더니 월세나 이자, 전세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1주택 갭 투자 내가 들어가 볼까 알아봤더니 나는 그 집에 들어갈 능력이 없더라.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규제지역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 장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유 2년만 채우면 되지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2년 요건도 여전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주택 갭 투자한테 추천하는 방식은요. 일단 갭 투자한 주택이 전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보유 현금에다가 전세 보증금 더하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더해서 이제 내 실거주 목적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본인이 갭 투자한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워낙 비싼 집을 사서 들어가시긴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퐁당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예전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죠. 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이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주택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이 A주택 처분할 때 2주택자지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이 비과세 요건에 맞게 항상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이 바로 이 퐁당 전략이에요. 자, A주택 샀다가 B주택 사고 B주택 사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한 상태에서 또 주택을 사네. 그래서 퐁당 전략입니다. 이 퐁당 전략 장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상승 시기에 이익 극대화가 가능하더라. 왜? 두 채가 같이 올라가니까. 두 번째, 알차게 챙기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채로서 시세 차이 끝판왕을 이뤘는데 비과세 혜택까지 주네.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취득세 중과로부터 가능해요. 지금 1주택자가 추가로 규제 지역에 주택 살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뭐 나중에 세법이 개정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지만 아직까지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일시적 2주택은요, 일단은 이제 관할 구청에다가 나 이거 일시적 2주택입니다 신고하게 되면은 그래 일단은 기본세율 납부하고 3년 이내에 처분했는지 안 처분했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똘똘한 채보다 이사의 유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3년마다 이사 다니는 전략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실행하냐에 따라서 뭐 5년까지 거주할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거주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퐁당 전략의 단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을 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보유한 주택을 전세를 주고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합쳐서 이제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원래 가장 선호한 형태는 내가 기존에 있는 집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주택을 갭 투자하는 건데, 이 새로운 주택 갭 투자하는 시드머니 확보가 안 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1소 2주택 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내가 든든한 현금을 갖고 있는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이 퐁당퐁당 전략의 또 다른 단점은요, 고가주택 취득의 제한이에요. 한정된 자본금으로 두 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 기한이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냉각기에 변수가 항상 발생합니다. 왜? 거래가 뚜껑 낀 상태에서 이 처분 기한 만료가 다가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채를 사야 하는 사람이 두 채를 산 것이더라. 근데 이게 언제 위험하냐면은, 보세요. 한 채는 전세보증금 끼고 샀고, 한 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샀어요. 자, 2023년 초 올해 1분기 상황 볼까요? 전세대출 금리 2배로 껑충 뛰어 올라갔고요. 전세값은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초급매로 던진 사람 중에서 1소 2주택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소 2주택은 금리 인하 시기 아니면 지금처럼 금리 고점 시기에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퐁당퐁당 전략을 끝내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기존 주택을 팔기 아까울 때 여기가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있는데 이번에 3년 내에 팔아야 돼서 이번에 팔아야 돼요. 계속 갖고 가고 싶어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갈까요? 아니면 팔고 다시 1소 2주택을 할까요? 보통 팔기 아까운 생각이 들 때는 팔지 않고 다주택자 되는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을 때 두 채 다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상급지로 갈 때도 이 퐁당퐁당 전략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가기 싫을 때도 그냥 다주택자 되는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모으기 전략입니다. 그냥 가지고 싶은 것을 갖자는 마인드 투자 방법이죠. 주택을 모아가며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시기에 맞는 기회가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드는 부동산을 자금 상황에 맞게 사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50대, 60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좋은 기회다 싶어서 사모았는데 10년 뒤, 20년 뒤 부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산을 모은 자와 현금을 모은 자의 차이는 극명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은퇴 시점 되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은퇴 준비, 노후 대비를 금융자산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서로로 높은 아파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수도권 아파트로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오늘은 최종 목표 은퇴 전 3주택자가 되기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이 영상을 제작을 했냐면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단어에 꽂히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금리 고점이 기회다. 3.5%가 기회다. 그리고 3주택이 필수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금리 3.5% 상황에서 빠르게 이루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급하게 접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옵니다. 내가 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가 한 채가 있었을 때, 그리고 한 채가 있었을 때 두 채가 됐을 때, 또는 무주택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은 것처럼 한 번에 2주택자가 됐을 때는요, 조금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때에도 좋은 기회는 나올 것이고, 저도 그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3주택을 응원합니다. 저도 앞선 정보로 여러분들의 3주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